네, 퇴사학교 파트 2를 다시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사학교 장수한 저자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성장이었어요. 매일매일 성장 없이 도태되는 느낌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장을 향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컨설팅 업계로의 이직 시도였어요. 회사를 다니며 몇백만 원짜리 학원 과외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했다고 해요. 수개월간 열심히 준비한 결과 한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5번에 거친 면접 끝에 부사장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부사장이 물었어요. 장수환님의 꿈이 무엇인가요? 저자는 대기업의 경험을 기반으로 컨설팅에서 다양한 산업을 배우고 성장하여 이후 유명 MBA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면접 학원에서 배운 모범 답안이었어요. 그러자 부사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말인즉슨 아니 정말 사회적 기업에 뜻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실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 MBA든 컨설팅이든 스펙을 더 쌓기 위한 거품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취향에 불과하다는 말이었죠. 순간 저저 뒤통수를 그냥 한 대 팍 맞은 듯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나 장수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저자는 분명 성장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에 관한 성장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컨설팅과 MBA를 통해서도 물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것들은 저자에게 있어 스펙을 위한 성장에 불과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저자는 잃어버린 20년의 교육 프레임에 갇혀 있었구나. 여전히 고용사회의 스펙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고 말이죠. 저자의 퇴사 이후 3개월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질문은 곧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의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잘할까였어요. 비록 몰입의 경험을 통해 저자는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 아닌 다음 대안으로 고려한 것이 창업이었어요. 퇴사하면서 특별한 계획이 없었지만 막연하게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다고 합니다. 창업에 대해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저자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삼성전자 전략기획이라는 그럴싸한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과 경력을 믿고 그깟 창업이 대수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퇴사 이후 마주한 사실은 적나라했어요. 창업을 직접 준비하려고 보니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자는 화려한 전략 보고서는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화려한 형용사는 잘 만들었는데 정작 저자 손으로 단돈 10,000원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저자가 쌓은 스펙은 고용사회라는 세계에서는 잘 먹혔을지 몰라도 그것을 벗어나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르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명언을 버리고 순수하게 장수환이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저자가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퇴사 이후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직면한 순간이었어요. 저자가 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언더독스의 김정헌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언더독스는 Social Venture Company Builder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으로 저자는 김정현 대표와는 예전부터 오며 가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광화문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침 주변에 스타트업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서로가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인연으로 Real See Real 이라는 스타트업에서 3개월 정도 경험을 쌓았다고 해요.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타트업에 필요한 기획, 영업, 마케팅, Customer Satisfaction, 인사, 재무, 배송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사 후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실행만이 답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경험보다 열등합니다. 수많은 계획과 생각은 단 하나의 경험 앞에 와르르 무너져요. 거창한 가치와 비전 같은 것은 현실에 발을 디디는 순간 자꾸 초라해집니다. 이것이 저자가 짧은 스타트업의 경험을 통해 배운 사실이에요. 퇴사 후 6개월 스타트업을 경험하면서 저자 스스로 무엇을 못하고 잘할 수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해요. 저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계획서를 쓰고 고객을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저자가 보완해야 할 것은 영업과 마케팅 같은 현장 실행 역량이에요. 그런데 당시 저자 위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부재할 수밖에 없는 역량이 있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이는 제품 개발자나 창업가 대표가 되지 않으면 갖출 수 없는 역량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자가 추구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핵심 역량을 갖추고 창업가 대표로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자가 명확하게 해야 하는 아이템이나 이거다 싶은 역량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직접 만들고 창조하고 최종 권한과 책임까지 모두 짊어지는 경험, 그런 직접적인 창업 역량이 필요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실패의 정확한 의미는 경험이라고 해요. 실패 횟수가 많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요. 실패 경험이 많을수록 그 다음 시도의 가능성을 더 높게 쳐주는 것이에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을 다시 하나로 연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수한 저자는 회사 생활의 고민과 현실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로 파고드는 법을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고민하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를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저자는 우리나라 회사 생활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퇴사의 추억이라는 책으로 풀어냈기에 그 과제가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책 한 권을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자의 브런치에 남겨진 수많은 독자의 공감과 반응,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하소연을 떠올렸다고 해요. 우리나라 회사 생활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육업이란 것을 통해 저자는 풀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깊게 파고들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고 해요. 이 일을 그나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교육업 창업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로 방향을 전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으로 방향은 정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는 미지수였어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난 몇 개월간의 스타트업 경험과 다양한 아이템의 창업 시도를 통해 저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는 동료가 필요했어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자는 Underdogs, 김정은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저자가 구상하는 교육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김 대표는 장수한 저자에게 Underdogs의 입사를 제안했어요. 마침 비슷한 컨셉의 사업을 준비하는 중인데 그가 적임자일 것 같다고 말이죠. 며칠간 진지한 고민을 해본 장수한 저자는 스스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봤어요. 무엇보다 그에게는 함께 창업할 동료와 작게나마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했습니다. Underdogs와 그는 추구하는 바가 비슷했고 사람들과도 잘 맞았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Underdogs에서 일하면서 장수한 저자는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업무와 신사업의 창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몇 개월을 달려왔습니다. Underdogs의 핵심 역량이 창업가를 양성하고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을 10분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퇴사한 지 1년째 되던 2016년 5월 저자는 창업학교를 창립했습니다. 저자가 퇴사한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원칙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플랜 B가 있어야 플랜 A를 잘할 수 있자. 두 번째, 철저한 벤치마킹으로 용기를 얻는다. 장수한 저자의 경우에는 책을 쓰는데 용기를 준 벤치마킹 모델이 있다고 해요. 쫄지 말고 창업의 저자인 이휘우 대표가 책을 쓰게 된 방법이 장수한 저자에게도 유효했어요. 벤처 투자자로 활동하던 이휘우 대표가 책을 쓰게 된 방법이 장수한 저자에게도 유효했습니다. 벤처 투자자로 활동하던 이휘우 대표 역시 다른 책을 읽고 자극받아 책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1월 1일 해당 주제에 대한 목차 40개를 전부 작성하고 그것을 매주 온라인 미디어에 연재한 것이에요. 매주 억지로라도 분량을 채우다 보니 어느새 책 한 권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장수한 저자 역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사해서 3개월 동안 목차를 잡고 매일 분량을 정해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실행착오를 줄이는 동시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퇴사 후 제가 아까 플랜 B가 뭐였었지? 네, 뭐였었냐면은 플랜 B가 있어야 플랜 A를 잘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책 Originals, 애덤 그랜트 교수가 쓴 그 책 있죠. 거기서 그 교수도 이제 애덤 그랜트는 원래 그걸 지지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와비 파커라는 안경 회사를 창업한 4명의 창업가들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안정성이 있어야 뭐라 해야 되냐.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와비파커 회사를 창업하면서 이제 구상했던 게 대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계속 플랜 B를 이제 창업을 계속 준비하고 이행하면서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은 안정적인 걸 놓지 않았거든요. 나이키 창업자, 나이트 필인가? 그 사람도 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회계사였는데,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선수 그만하고 이제 회계사를 했었나? 아니면 회계사를 하면서 운동선수 했거나 막 그랬을 거예요. 육상선수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계사를 하면서, 이제 트럭 같은 거 사서 이제 거기에 신발들을 신고, 이제 그것들을 팔았어요. 팔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신발 장사하던 게 이제 회계사랑 것보다 수입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때 회계사 때려치는 거죠. 그래서 전 그래서 이런 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업 준비 뭐 아니면은 뭐 창업 준비인지 아니면은 취미든지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키든지 뭐든지 뭐 인생 이모작 준비라든지 이게 참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 예, 그래서 플랜 B가 있다는 건 항상 좋은 거 같다는 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퇴사 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세 번째 원칙은 작은 성공을 맛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퇴사 이후에는 심리적, 물리적 압박이 심해집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위축되고 의기소침해져요. 소위 말해 쫄리기 때문에 10이라는 능력이 있어도 1밖에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 이후 100을 발휘해도 모자랄 판에 정신적 압박으로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에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주 작은 성공의 경험이에요. 거창한 창업이나 투자, 어떤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작은 성공의 지점들을 확보한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목표한 과제를 끝마쳤거나 꾸준히 브런치에 올리는 글을 공유한 독자들이 증가했다거나 작은 성공의 기준은 저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물방울 같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언젠가 큰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점이에요. 처음부터 큰 성공, 대박을 기대하지 말고 일상의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매일 정해진 규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근 시간과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선다거나 매일 갈 곳을 마련해 두는 것과 같은 건 말이죠. 다섯 번째 원칙은 주변의 지지와 격려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좋아하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고서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 대학 시절 경영학 공부를 하면서 전략기획 업무가 너무나 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입사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전략기획은 화려한 전략이 아니라 숱한 보고서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자는 진짜 전략기획 업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전략기획이라는 멋들어진 타이틀을 좋아했던 것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현재의 회사에서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는 것이에요. 회사는 좋아하는 일을 탐색하기 위한 최고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처음 회사를 선택했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뽑기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100% 만족하는 회사도 없지만 100% 무관한 회사도 없어요. 그 회사와 직무에 어느 정도는 관심과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인연을 맺은 것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을 통해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회사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 말이죠. 세 번째로는 굳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몰라도 된다는 것이에요. 저자가 퇴사 학교를 열고 가장 많이 듣는 질문으로는 좋아하는 일은 없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 없으면 없는 거지 굳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해요. 살다 보면 이리저리 생기다 생기다가 또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고 또 그러면서 변하는 것이 인생일 테니 말이죠. 자, 주체적 삶 연구소 이정훈 소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해요. 특히 40에 들어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좋아하는 일보다는 행복한 먹고 살기가 더 고민된다고 합니다.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 좋아하는 일은 고사하고 어떻게 먹고 살까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꼭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그분은 봐요. 이정훈 소장은 철저히 현실적인 먹고 사니즘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서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실험할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개인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정의도 달라집니다. 20, 30대 싱글들은 비교적 순수하게 좋아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반면 40대 이후의 가장들에게는 당장의 생존이 우선되어요. 자, 여기서 좋아한다는 의미는 꼭 재미와 의미를 찾는다기보다는 나의 인생을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느냐로 볼 수 있어요. 즉,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행복한 먹고 살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정훈 소장은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과정 자체가 나중에는 좋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해요. 자, 사회체포 81번째 퇴사학교 후반부도 여기서 The End 끝! 빠이! 사요나라! 할게요.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